신당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유승민. 새누리당만 어부지리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잘 되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도 아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걸 어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교섭단체 이상의 한 축을 무너뜨릴 만큼의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질 수 아니면 있다? 그보다 못한 한이 있어도요. 네, 한국 정치의 전면 재구성을 내걸고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신 천정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당을, 신당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신당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람이 같이 하는 건데 예. 누구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가장 궁금한 게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범주가 있죠. 예. 결국은 사람일 텐데 네. 하나는 이제 그 개혁성이 검증된 또 정책 영향이 큰 지도급 정치인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신진 인사입니다. 신인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하게 살아오고 또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헌신성을 가진 이런 인물들 함께 해야만이 그런 분들과 함께 해야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독자들 이제 청취자들은 좀 구체적인 인물을 좀 궁금해할 텐데요. 지난번 천 의원님이 9월 20일 날 신당 예. 창당 계획을 밝히시면서 이제 기자회견 맨 서두에 보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여러 정치 지도자 이분들과 함께 이제 하고 싶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정치 지도자를 언급하셨는데 이를테면 누가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에? 아니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면 뻔히 그게 사람들이 매우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뭐 100명이 되겠습니까? 50명이 되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지금 그걸 개인적으로 거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범주로 보면은 야권에 검증된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 이제는 우리 뭐 이번에 추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 만나보면은 뭐 새누리당의 누구누구 이런 분들 새누리당 또는 새누리당 출신들을 거명하면서 그분들하고 꼭 함께 모여서 해라 이렇게 말한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많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한국의 이 위기 상황은 그런 여야 진보 보수 뭐 이런 기존의 것들을 좀 넘어서서 그런 이 개혁적 의지가 확고한 분들이면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경희대 특강에서 예. 이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 대중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치인들로 유승민, 손학규, 김부겸 이 세 사람을 꼽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예. 그 보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광주나 이렇게 주로 네. 제가 이제 광주 지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준 겁니다. 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하고 같이 신당 만들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새누리당 천정배가 어떻게 새누리당하고 같이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상관없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의 인물들의 뭐 야권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손학규 전 대표, 김부겸 전 의원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라는 그 분들이 많다. 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학생들하고 전달하신 거군요. 예, 한 건데 그걸 아마 뒤에 보니까 어떤 언론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 가운데 한 분만 결단을 하셔도 신당은 무조건 성공한다. 예, 제가 이런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했죠. 걸로. 예, 지금도 뭐 변함 없습니까? 실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손학규 전 대표 최근에나 가장 최근에 만나 뵌 게 언제예요? 출마하셨을 때, 네. 730에 수원 출마하셨을 때 제가 거기 지역에 가서 들여다보고 하기도 했었으니까, 막 그때 이후에 거의 1년 이상을 전화 통화도 못 된 적이 없군요. 예, 문자 정도는 문자 해본 적이 정도 있는데, 네. 무슨 다른 경조사 같은 데서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예. 네.
손학규 역할론 비슷한 것을 얼마 전에도 이제 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역할이 뭐죠?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 한국 정치의 재구성과 그런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 뭐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막 기자들이 예. 묻기에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하는 거 어떠냐? 그럴 때 아마 제가 말드렸는데 예. 그 주로 대답을 하거나 전달을 하면 그게 전정배 의원님 뜻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군요. 뭐 저도 뭐 최소한 제가 그걸 반대는 않고 있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은 예, 하는 공감하고 그런 있죠. 분들이고요. 희망은 하지만 그분들과 어떤 교감을 이룬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란 얘기시군요. 아니 교감은 있을 것 같은데 교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별로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지지부진하죠. 뭐. 예. 지지부진하다. 안철수 의원하고는 어떠십니까? 최근에도 의원회관도 바로 이웃이잖아요. 오다 가다 뵙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뵌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그래도 진지하게 만나본 것은 오랜만에 지난번에 예. 9월 초쯤 될 테니까 네. 뭐 비밀 이야기 한 건 아니고요. 네. 평소 하시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인식이 같은 것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뭐 도저히 좀 어렵다. 뭐 정권 교체도 어렵고 대한민국에 희망 줄 수 없다고 보신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구체적으로는 혁신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망 없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정치 지도자 급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당을 또 따로 창당하겠다고 나온 뭐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박준영 전 지사 또 민주당의 그 김민석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그런 급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정의를 내릴 일은 아니고, 그분들도 뭐 다,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직책도 맡으셨고, 또 상당한 경륜을 쌓은 분들 다 아닙니까? 다들 지도자급이시죠. 네, 크고 작은 지도자 중에. 그럼 같이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그 문제는 솔직히 아직은 제가 같이 하게 그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시죠? 그분들이 추구하는 이제 역시 가치와 비전, 노선 이런 것들이 아직 노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분명치 않죠. 그거는 그분들이 불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들 워낙 이제 막 신당을 만들겠다는 이제 그러니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가치와 비전, 노선, 정책, 각자 정책 내놓고 목표 이런 등등을 뭔가 서로 이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생각하지요. 그러면은 정동영 전 의원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친구시고 현신정이라고 생각을 잘 아시잖아요. 정동영 의장께서 지난 선거 이후에 이제 5,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같이 하고 말고를 따지기 어려운 단계죠. 예컨대 국민 모임에 가담해서 출마하셨는데 국민 모임은 지금 진보 정당들 합치는데 그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동영 의장이 그런 길을 가신다면 뭐 저하고 같이 할 수 없죠. 새로 정치를 천정배 의원님이 만드는 신당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신인들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96년에 천정배 의원님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실 때 사실 뭐 이제 민변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명망도 있으셨고 그러신 상태에서 정치에 입문하신 걸로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한 또 그런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 당을 새로 만들 만큼 있는 것인지 약간 좀 회의적이고 건강한 인물들은 많은데 유권자들이 좀 알아줄 만한 그런 근데 숨겨두고 사실은 저를 따져보면요 제가 제가 20년 전에 유명인사셨죠? 안산에 출마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뭘 그리 유명인사입니까? 대중들 우리 지역의 그 인지도로 보면 5%나 될까요? 그래도 인권 변호사 천정배 여러분들은 그렇게 봐주는데 몰라도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는 새로운 인물들은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무슨 위원회 되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이 예. 일종의 창당 주비위 비슷한 주비위원회, 성격일 텐데요. 준비위원회. 그때는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같이 그 기자회견장에 모시고 나옵니까? 아니, 기자회견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비 자체가 그렇죠. 사람을 모아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위원회 멤버십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만들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 지금 없으면 전혀 다 드러나지 만드는 거죠.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10월 달에 그 추진이 만드는 데는 일정에는 차질 없어요? 그때까지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정치 영역의 큰 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요. 아까 예, 네. 뭐 셋 중에 한 예. 분만 움직여도 무조건 성공이다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그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새로운 인물들 그 가담시키지 못하면 당 못 만드는 거죠. 저 혼자 네. 만드나요? 예. 아 근데 그분들 움직이시려면은 좀 찾아가서 단판도 짓고 만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입니다. 유승민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 손학규 전 의원 지금 한 번도 안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 그것은 이제 좀 저한테 맡겨두시고요. 아, 비공개로 혹시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부분들이야 오히려 뭐 제가 만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오히려 아까 이제 정말 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새로운 좋은 인물들은 또 만나고 설득하고 그러고 계세요 지금? 있죠. 지금 그러면은 그 위원회 발족식 때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도 좀 오십니까? 예전 인물들 전직 의원들 말고요. 이철 유선호 전 의원 이런 분들 말고 좀 새로운 분들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뭐 당연히 그 잊지 못하면은 그렇죠. 이제 당을 못 만드는 거죠. 몇 분 좀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등등의 문제가 이제 이 당이 천정배 1인 정당이 될 리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건 안 된 물론이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조차도 지금은 제가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 의지를 명확히 한 정도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좀 호소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출발을 할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그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 산물로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배 신당 다 좋은데 대선 주자가 좀 뚜렷하지 않다. 누구 딱 이름을 대면 저 사람 대선 주자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정당이 신당을 창당하건 뭘 하건 좀 쇠가 붙을 텐데 좀 그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럴 그런 때는? 점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현정배 의원님이 과거에 대선 주자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은 대선 주자 제가 아니에요? 뭐 아직 제가 그 반열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면서 놀리시나요? 근데 과거에는 뭐 대통령이나 그 급의 대선 주자도 잘 안 됐습니다. 대선 주자라고 다 당 만든 거 아니죠. 예. 대통령과 그에 준하는 정도의 힘을 가진 뭐 삼김 이런 분들 많이 신당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아마 안철수 의원이 예. 한참 때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 결국 뭐 뭐 성공하지 대선 주자인들 못했죠. 예. 당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네. 과거에 신당 만든 게 그 대통령이나 그 카리스마 지도자들이 과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만든 건가요? 자기 자신들의 정책 필요에 의해서 예. 만든 측면이 크지 않아요? 예, 그렇죠. 뭐. 네. 예. 그런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풀뿌리에서부터 많은 평범한 대중들이 이 나라에 못 살겠다. 뭐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 보니까 뭐 한겨레 신문에도 헬조선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이 젊은이들한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세상을 절망적인 세상을 만들었나요? 근데 이제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뭔가 정치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무슨 기존의 정치 이걸 좀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세판을 짤 수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한 그 열망이랄까요? 그가 우선 대중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것을 어느 분은 지금 대중의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 예, 잠재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충만해 있다. 그래서 굉장한 폭발력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어떤 원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로도.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하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이제 확실히 존재하는데요. 네, 그렇죠.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당을 잘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그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그 일을 이제 전정배 의원님이나 정치인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예. 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테면 의미 있는 어떤 그 의석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약간 국민적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당 그 지금 거대 양당하고 어떤 정립할 수 있는 제3의 한 세력으로서 네. 당당하게 그럴 가능성도 높고 또 한편으로는 한 축을 뭐 현실적으로는 뭐 야당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 축을 무너뜨릴 만큼의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꿈꾸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이상의 교섭단체 이상은 의석을 가진다든가 가질 수 아니면 있다. 그보다 못한 한이 있어도요. 예. 저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하는 정당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독점 기득권 구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걸 맞서서 이걸 바꿔내야 되겠다는 확실한 의지와 용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다면요, 그 숫자가 좀 작더라도 다음 대선 그 이후에 한국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의미가 가지게 있죠. 된다고. 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새정치연합에서 많이 나오는 지적이긴 한데 결국은 그 현재 양당 구도의 축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결국 야권에서 제살 깎아먹기 아니냐, 새누리당만 어부지리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지요. 어떻게 우선 하실 겁니까?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전혀 없다고들 봅니다. 그게 제가 늘 천정배 때문이 아닙니다. 천정배와 관계 없어요. 그거는 천정배 있든 없든 뭐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지금 판으로는 내년 선거 때 어림도 없습니다. 내후년 대선은 더욱 어림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요새는 당 밖에 있는데 너무 답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새정치연합에서 그 이야기 하는 것은요, 지난 제가 4월 광주 선거 이전에도 똑같은 겁니다. 광주 선거 때도 늘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실패했죠. 예, 예. 그거요. 그 후로는 전혀, 그 후로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요. 다만, 건강한 시민들이, 이거 어부지리 주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후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이 무너진 한국 정치, 또 무너진 절망적인 야권, 뭐 이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새롭게 정말 국민들의 이 절망 국민들 절망 상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네. 주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요, 그 연후에 적절한 시기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방책은 모색할 수 있다.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잘 되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신당을 만드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네, 아마 그 정도는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이 있는 가벼운 질문인데요. 새정치연합하고의 이제 관계 설정을 신당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선의의 경쟁 상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좀 일부 두들겨 부숴야 될 대상으로 볼 것인지. 그런데 이제 가벼운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요. 본래 천정배 의원님이 별로 농담을 잘하시는 편이 아닌데 예. 지난번에 너나 잘해 이런 농담을 하셨다가 그게 막 신문에 제목으로 뽑히고 정작 중요한 어떤 신당의 방향 이런 거보다도 그 말이 막 보도되고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그때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제가 그 전후에도 좀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로서 계속 신당 만든다는 사람한테 무슨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물러나면서 같이 하자든가 이런다면 혹시 여러 가지 예. 말하자면 저도 크던 적들 한 세력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세력이고 사실은 지난 4월 선거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의 상당한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민심의 말이에요. 지지를 얻었죠. 네. 예. 그런데 또 사실은 당이 이렇게까지 그래도 혁신위원회도 하고 한 것도 광주 민심의 지금 그 영향력이지 그렇지 않고 그 반대 결과가 났더라도 저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신당 만든 사람한테 그냥 무슨 자 통합이다 맨날 소리 나면서 사실은 자기 회하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약간 언짢아서 그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여러분 차라리 그런 잘하시는 정면으로 논박을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마치 뭐 이상한 농담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되고 하면서. 뭐 아니까 예. 제가 준비된 건 아니었고요.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도 가볍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광주 이번에 다녀오셨죠? 추석 때. 예. 신당 창당 계획 선언 이후하고 이전하고 민심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느껴져요? 좀? 민심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광주 민심을 잘 몰라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예. 광주 민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그래서 공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가지죠, 광주 민심은. 하나는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에 걸친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그 전신들이지만 야당들의 일당 기득권 독점, 이거에 대해서 신물이 나 있는 거죠.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5년 10년 됐어요. 그래서 뭐 막대기만 세워놔도 말이에요, 이제 당선이 돼놓고 보니까 시민들하고 뭐 함께할, 시민들하고도 유리돼 버렸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뭐 능력도 보이지 못하면서 맨날 선거에도 패배만 하고 뭐 이런 게 됐다 하는 것이 기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이죠. 그런 게 그것은 있겠죠. 최근 몇 예, 년이죠. 예, 최근 예. 몇 년이고,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후보가 돼서 대선에 실패하고 광주에서는 92%에 이르는 압도적인 몰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도 못했으면서 그 이후에 어떤 무슨 그 광주 시민들의 허탈한 열패감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주거나 또는 뭐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를 못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신당을 안 되겠다. 만드시는 이유가 재판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다죠. 대안을 두 가지 다죠. 두 가지 예, 다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번에 추석에도 그것이 뭐 과거보다 여전하다. 할수록 뭐 여전하고, 말하자면 제가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해봐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그러나 꿋꿋이 좌우우면하지 말고 가라. 뭐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에요. 물론 추석 전입니다. 또 더군다나 아직 창당 주비조차 구성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천정배 신당 넣어서 조사를 해도 돌풍이라고 할까 이런 조짐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한 10% 이상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요? 아직 주비도 결성이 안 됐는데 10% 이상 나오면 저는 의미 있는 숫자 같은데요. 제가 그래요? 보기엔.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미 답변을 두 분 다 해주셨네요.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나 당장에 뭐 늘 그렇게 여론조사 수치만을 보면은요. 지난 4월 선거 이전에도 늘 새정치연합이나 문재인 대표의 무슨 대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물론 그것이 지난번 선거 때 자꾸 이제 저를 비판하는 그 유일한 거리이던데요. 이런 게있어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안철수 신당을 넣어서 뭐 신당 주비 같은 거 전혀 꾸려지기 전에도 하면은 그때 그때 높게 나왔죠. 이미 이 새정치연합, 그때는 새정치연합이 아니었겠죠. 민주당보다 훨씬 높고 그랬어요. 호남에서도. 근데 지금 그 정도 돌풍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직은 인물이라든가 이런 같이 하실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대는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아직 선뜻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앞으로 예. 이제 그래서 좋은 비전과 좋은 정책들, 예. 또 좋은 인물들을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전면 재구성을 내걸고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선언하신 천정배 의원님 모시고 정치 토크 돌직구 진행했습니다. 꼭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